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태풍이 간접 영향으로 온 바다가 엉망입니다. 뭐 부유물, 너울, 어제 그제 지금 짧은 영상으로도 제가 안내를 했지만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쪽의 상황을 잘 모르시고 하늘 날씨만 믿고 무조건 또는 휴가철이라서 무조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해서 올렸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참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지 상황을 조금 체크해 보시고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 뒤끝들이 상당합니다. 후폭풍도 심하고 바다 물색, 부유물, 뭐 엉망이죠. 쓰레기 이게 정리되려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주의 다음 주까지는 출조를 안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눈에 보입니다. 아, 이렇구나. 지금 장마, 댐 방류, 올라오는 태풍,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밴드나 또 제 나름 채널에 이렇게 빨리 알려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사실 와서 그냥 돈만 쓰고 가는 거거든요. 몸만 베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쪽이니까 그라제라 TV에 어떤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눈여겨 보시고 꼭 참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 초보조사님들이 가장 손쉬운 채비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찰나의 그 피크 타임에 긴 꼬리 뱅에의 도움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채비법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낚았던 어떤 그런 채비법이기 때문에 즉 주관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저 방법도 괜찮겠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로 받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정답이란 게 없죠. 바다 낚시엔 정답은 없는데 해보니 요 정도 시간대 요런 채비가 그나마 하니까는 가장 잘 먹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긴꼬리 채비에 들어가는 소품들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더 피크타임에 가장 조금 효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장 손쉬운 채비가 현재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4mm 케미 아직 꺾지 않은 거고, 자, 거기에 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절반으로 자르면 양쪽에 꼽을 수가 있겠죠.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미 잘라져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자, 원줄은 이 색깔이 잘 보이겠죠. 예. 그럼 제일 위에 쪽에 올라가는 게 당연히 케미 고무구겠죠. 자, 우리 꽃갈콘 채비를 많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관을 넣고, 자, 이렇게 넣고 여기에 케미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4mm 케미가 장착이 된 거고, 3mm 있으면 3mm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투제로를 넣죠. 투제로를 넣고, 자, 투제를 넣으면 모양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물에 뜨는 조수고무. 자, 큰 거를 넣고, 작은 거를 넣고, 자, 작은 쪽을 봉을 끼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끼우고, 큰 거를 이렇게 결합하고, 자,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긴꼬리 채비는 사실 끝납니다. 자, 우리 긴꼬리 낚시를 할 때 나비 매듭을 찌 위에 한 30 내지 40cm 위에 나비 매듭을 항상 하나 묶지 않습니까? 나비 매듭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찌를 누르고 같이 싹 내려갑니다. 떠오르지 않게 하고 안정화되고 밑밥 동조의 역할을 많이 해주죠. 이게 나비 매듭이라 가정을 하면 이렇게 채비가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나비 매듭이 찌를 딱 누르고 천천히 이제 같이 이렇게 하강을 하는 거죠. 이 지금 4mm 케미를 꼽았는데 이 케미의 역할은 나비 매듭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비를 할 때는 나비 매듭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자, 동틀 무렵부터 해 뜨고 찌가 잘 안 보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찌가 잘 보는 시간까지, 또는 입질이 완전히 끊겨서 패턴이 바뀌는 시간까지는 이 채비가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까지는 뭐 장타를 쳐서 고를 태운다든가 그런 낚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갯바위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캐스팅 거리도 멀지 않고, 밑밥도 그렇고, 밑밥발 받는 것도 그렇고, 걔네들 입질하는 것도 다 그 정도 삐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깊은 수심을 굳이 공략하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해보면 거의 한 95% 이상이 갯바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근방에서 입질 패턴이나 모든 것들도 수심 3에서 4m권, 4m 정도가 기준으로 잡으면 그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목줄을 뭐 2발 정도 쓰죠. 2발이면 3m입니다. 그럼 목줄을 2발을 썼으면 목줄이 3m면 찌 위에 1m에만 얘만 장착하고 있으면 목줄이 딱 펴지기 시작하면 구멍째는 서서히 하강을 하면서 내려가겠죠. 원줄이 따라서 내려가면서 상단에 딱 걸쳐서 이제 같이 침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모든 건 4m가 다 끝난 거죠, 이제. 3m, 4m 내려오는 전유동일 때보다는 이 반유동일 때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입질이 조금씩 뜸하다 싶으면 찌에 케미가, 사미가 붙으면 다시 쭉 뽑아서 이렇게 뭐 30이도 50이도 사이즈를 다시 쭉 뽑아서 올려놓으면 다시 또 천천히 잠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벼락 같은 입질을 받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케미의 역할은 정확히 아셨죠. 입질 수심층까지를 정확히 잡아주는 것, 이러한 찌를 써서 얘들은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수면에까지 입질 수심까지도 얘가 천천히 지켜주고, 그 다음에 입질 수심층까지도만 도달하더라도 마지막까지도 얘가 막대치 역할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케미 하나를 장착함으로써 긴 꼬리 낚시 입질 여부 또는 입질의 수심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해주는 아주 좋은 소품으로 그날의 조과를 얘가 보장을 많이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수고무인데, 자, 조수고무 이렇게 물이 뜬 조수고무입니다. 자, 어떤 조수고무든 간에, 자, 새 거를 사고 조금 사용을 하다 보면, 자, 제가 밀어보겠습니다. 자, 밀립니다, 이렇게. 손으로 밀면. 짧아지죠. 자, 반대로도 이렇게 밀면, 자, 찌쪽으로 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밀리지 않게 하려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은 줄을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꼽았는데 그냥 꼽지 말고 여기에 몇 번 감으라. 자, 새 것일 때는 한 2-3바퀴 하면 되고, 조금 저처럼 좀 오래 썼다 그러면 지금 한 5바퀴 감았습니다. 자, 5바퀴 감고 가운데 홈 맞추고 이렇게 눌러 놓으면, 자, 밀면은 쭉 이렇게 밀렸습니다. 지금 밀면 여기도 감아 볼게요. 자, 한번 감았습니다. 안 내려가죠.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2바퀴만 가봐도 안 내려갑니다. 안 밀립니다, 이게. 터지면 터져 나갔지. 자,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꼭 대물을 놀릴 때, 긴 꼬리를 놀릴 때, 이런 사소한 조수고무 하나가 밀려서 발생되는 그런 작은 불상사들은 회전만 2-3바퀴만 해주더라도 이렇게 크게 안정화가 됩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내려가고. 그래서 감성돔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감성돔 낚시할 때도 조수고무를 쓰게 될 겁니다. 찌 멈춤봉을 쓰게 될 겁니다. 걔들도 손으로 밀릴 때 밀려나가면 다시 빼고 아까처럼 2-3바퀴 감아서 곱게 꼽아 놓으면 밀리는 현상이 전혀 없다. 자, 이 부분은 꼭 긴 꼬리 낚시든 어떤 낚시든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보분들은 특히. 자, 케미의 어떤 활용, 이 케미의 중요성, 얘의 역할, 자, 충분히 설명을 했고, 투제로 쪽에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조수고무의 역할, 자, 밀림 방지하는 거 설명했고요. 자, 직결을 하고 바늘 묶고 간단한 설명만 하고 오늘 채비를 마치겠습니다. 자, 채비는 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런 채비죠. 자, 직결을 했습니다. 초보분들은 직결보다는 소형 도래, 아주 작은 거요. 제일 작은 거. 직결을 잘못해서 여기서 터져 나가는 게도 왕왕 있으니 소형 도래를 쓰는 거를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목줄에 현재 바늘을 현재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현재
직결하거나 도래를 쓰거나 바늘을 묶는 거는 누구든지 아무리 초보다 다 하니까 이건 생략을 했고요. 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뽕돌입니다. 뽕돌.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제품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B, G1, G2, G3, G5, G7.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돼 있죠. G계열의 뽕돌이. 자, G7, G7번이 제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5번, 3번. 자, 크기를 잠깐 보시면은 뭐 육안으로도 확연히 딱 차이가 납니다. 그죠? 7번, 5번, 3번. 자, 우리가 뭐 5번 뽕돌 물렸니, 7번 물렸니, 3번 물렸니 했을 때가 이 크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여기에 크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밑밥을 여기에 칩니다, 여기에. 그럼 이제 3m 정도 떨어졌으니까 3m 정도 이렇게 벌어졌다가 천천히 내려오겠죠. 자, 내려오면서 얘도 내려왔을 거고요. 그러면 얼추 1m권에서 얘는 3m 들어가면 밑밥도 한 2m 내려와서 1m 이내에 내가 던진 밑밥과 그 다음에 착수가 완료된 미끼가 1m 이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따였을 때, 안 따이고 잘 내려가서고 입질을 받았을 때는 크릴의 무게로만도 충분하고, 그게 가장 조금 한 1분, 2분 늦더라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크릴의 무게로만. 그게 안 되고 수심층을 벗어나거나 입질층을 내려가지 못하니까 뽕돌이라는 것을 물리게 됩니다. 그죠? 자, 뽕돌은 물릴 때도 바늘 귀 쪽에서 뭐 한 30, 40, 50 정도의 뽕돌을 여기에 물리느냐, 그 다음에 조수고무 쪽에 위에다 물리고 얘는 크릴만 가지고 하느냐, 자, 또는 미끼 크릴 위에 50cm 위에 하나 물리고 조수고무 위에 하나 물려서 바란스를 잡아서 내릴 거냐. 자, 이런 것은 정말 현장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현장에 맞게끔. 자, 목줄에 아무런 뽕돌도 하지 않고 크릴의 무게를만 달아서 일단 해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조금 더 내려가는 속도를 틀려야 돼서, 그 다음에 7번 뽕돌,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뽕돌을 바늘이 50cm 정도, 3m, 목줄 3m 가정했을 때 50cm 정도에 하나 물려가지고 내려보고요. 그래도 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디다 그러면 똑같은 7번을 여기 하나 물리고 조수구모 바로 밑에서 이렇게 하나 물리고, 아까처럼 조수구모가 밀리는 쪽이면 바짝 붙여놓으면 밀리면서 뽕돌까지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데미지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도 위해서라도 조수고무를 내려가지 못하게끔 회전을 시켜놨죠. 절대 안 내려갑니다. 조수고무 한 1cm 아니면 거의 뭐 붙다시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도 내려가는 것만 조금 원활하게 되면 입질이 들어올 것 같다거나 받을 때, 그러면 7번 뽕돌을 떼고 여기는 7번 뽕돌을 물리고 여기를 5번 뽕돌로 바꿔주거나, 밑에가 더 무거운 게 낫죠. 여기가 무거우면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안 좋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틀리죠. 5번이 먼저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위에 떠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두 개를 같이 물릴 때는 미끼 쪽이 무겁고 선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각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바늘 쪽이 더 무거워야 됩니다. 자, 뽕돌의 크기, 그 다음에 어떻게 물리는 건지, 안 물리고, 그 다음에 하나 물렸을 때, 두 개 분납했을 때, 그 다음에 크기를 달리했을 때, 그때 각각의 거를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구분을 해서 뽕돌을 물리면 아마 조과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제로를 가지고 긴 꼬리 낚시를 하는 초보 조사님들에게 가장 유용한, 그 다음에 피크 타임에 손맛 볼 수 있는, 자, 그런 채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분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고 바다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데 출조를 좀 자제하시고요.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꼭 현장에 문의하시고, 하늘날씨 믿고 무작정 내려오지 마시고, 어제 그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휴가 기간이고 금토일 쉰다, 내려간다. 저는 전부 다 만류했습니다. 내려봐야 너울 피하고 바람 피하는 데 있는데
나가면 뭐합니까? 낚시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그냥 돈지랄만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게 좋지만 낚시꾼이다 보니까 만류를 합니다. 그런 걸 만류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왜 만류를 하는지를 좀 아시고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현장 둘러보니까 제 말이 맞거든요. 오다 보면 이제 해안가 도로 다녀봤을 거 아닙니까? 퍽퍽 하거든요. 백파이드 나고. 바람 피해서 갈 만한 도보 없을까요? 그분은 꼭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럴 바에는 뭐하러 내려옵니까? 더군다나 이쪽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저 윗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식구들한테 다 이렇게 알리고 왔을 건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지 마라. 그러면 무조건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돈 가지고 식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자기들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최고입니다. 다음 주 태풍이 지나가고 주말 정도의 현장을 체크해보고 출조를 하든지 말든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아마 더보 포인트라도 영상을 찍어서 멤버십 분들에게도 좀 제공을 하는 그러한 걸로 가고 낚시는 안 되니까요. 아니면 다른 채비법이라도 아니면 다른 신제품이 나오면 그런 거라도 업로드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